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이 웨비나 참석해 주신 거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금요일 저녁에 다른 거 할 일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또 이렇게 시간 내서 이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거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통해 세금 전략을 할 수 있나, 아니면 아예 안 낼 수도 있나, 그런 게 많이 궁금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올해 어떻게 다들 올해 세금 보고 다 잘 끝나셨나요? 어떠셨나요? 홀주머니를 탈탈 털리셨는지 아니면 좀 돌려받으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2만 5천 불 돌려받았어요. 제 남편이 W2 세금을 좀 내놓은 게 있었는데 그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2만 5천 불을 저희는 오히려 돌려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런 세금 전략하는 방법을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룰 수 있나? 본론으로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미국에서 W2 월급 받는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동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는 월급 받는 월급장인데 무슨 동업자란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동업자는 the IRS입니다. 이 IRS를 붙이면 theirs, 그들의 돈, 내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미국에서 돈을 벌다 보면 중요한 거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내 호주머니에 킵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연봉을 50만 불 받는다 하더라도 세금으로 20만 불을 내고 나면 참 허무하겠죠. 그래서 고소득자 분들은 아니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기는 한데 나는 세금 혜택을 딱히 보는 거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내가 아무리 세금을 많이 내봤자 저소득층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 같고 난 아무런 혜택을 못 본다. 이런 거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 웨비나에 오셨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거는 연봉이 20%에서 30% 인상되는 효과랑 같고요. 은퇴를 위한 종잣돈이 빨리 마련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엇보다 가족들이랑 지낼 수 있는 시간, 자녀분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거예요. 근데 더 나가기 전에 제가 디스클레이머를 할게요. 저는 부동산 에이전트이지 변호사도 아니고 회계사도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정보는 에이전트로서 제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제 지식을 나누는 것뿐이며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법적인 조언을 구하시고 회계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래요. 자, 그럼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누구냐, 왜 이 사람이 웨비나를 하고 있나 궁금하실 텐데, 제 이름은 이미화고요. 저는 부동산 중에서도 멀티 패밀리 아파트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에어비앤비 슈퍼 호스트도 해봤고요. 미드텀 렌털이나 롱텀 렌털 프로퍼티 매니지도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는 미화 이 리얼터를 치시면 나오고요. 페이스북에서도 전략적인 부동산 투자를 통한 그 미국 은퇴하기라는 그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 많이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웨비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번 돈, 어떻게 하면 여러분 호주머니에 더 많이 킵할 수 있느냐입니다. 제 프레젠테이션은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할 거고요. 끝에 가서 Q&A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가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챗에 남겨주시면 제가 맨 마지막에 하나하나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웨비나가 끝나고 원오원 상담을 하길 원하시면 제가 챗에 제 칼렌더리 링크를 놔뒀으니 그거를 클릭해서 저랑 상담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예약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 고소득자 분들은 연봉이 1년에 15만 불 이상 받는 분을 말하는데 이분들이 합법적으로 세율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별로 없어요. 고소득자 분들이 세금을 80% 아니면 100% 완전히 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연봉 15만 불 이상 버시는 분들이 미국 연방 정부에서 인컴 텍스의 74%를 내고 있다고 해요. 아주 많은 수치죠. 그렇다고 그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녀 학자금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일은 정말 죽으라 열심히 하고 세금 혜택은 제대로 못 받는 게 이 연봉 15만 불 이상의 고소득자 분들이 아닌가 해요. 고소득자분들이 흔히 하시는 세금 전략 방법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제일 많이 하시는 게 401k나 아니면 트래디셔널 IRA를 최대로 납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 또한 돈을 401k에 넣어두고 65세까지는 돈을 찾아 쓰지도 못하는 돈 감옥, 머니 제일에 넣어두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헬스 세이빙스나 아니면 플렉서블 스pen딩 어카운트 뭐 이런 것도 직장에서 제공을 하긴 합니다. 그치만 그것도 1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가 주식 투자나 다른 투자에 비해 좋은 7가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현금 흐름. 남가주에서 현금 흐름이 좋은 건물을 찾기는 힘들죠. 하지만 설사 캐시플로가 지금은 많지 않더라도 이게 1년에 적게는 4%에서 8.9% 꾸준히 올리잖아요. 그러면 캐시플로도 점점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테넌트가 모기지를 내줍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빚은 내가 내고 내 빚을 다른 사람이 갚아주잖아요. 이런 투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 빚을 다른 사람이 내주고 있으니 저는 이게 그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해요. 세 번째, 조금 허름한 집을 보통 픽서라고 부르죠. 이걸 사서 고치면 즉각적으로 immediate appreciation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곧바로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플리퍼라고 하죠. 이것만 주업으로 본업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 forced appreciation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간단한 업그레이드 정도가 아니라 좀 대공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베드룸에 방 2개의 화장실 하나짜리 작은 집을 사서 거기다 방이나 화장실 하나 더 늘린다던가 아니면 ADU를 지어서 뒷마당에 ADU를 지어서 렌트 인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예로 LA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렌트를 아주 적게 내고 사는 테넌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돈 주고 내보내고 아파트 유닛을 싹 레노베이션을 해서 원래 렌트를 1,000불 받던 거를 3,000불로 올려서 받는다든지 이런 게 forced appreciation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위치나 동네에 따라 틀리기는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appreciation 효과도 있습니다. 샌디에고 같은 지역에서는 포레스 렌치나 카멜밸리 그리고 LA는 웨스트 아담스나 미드시티 같은 이런 지역은 진짜 지난 10년 동안 한 1밀리언 정도 진짜 100만 불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이렇게 많이 올라간 집의 가치를 집을 팔지 않고도 에쿼티만 뽑아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나만의 은행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나 아니면 다른 집을 살 때 필요한 돈을 뽑아 쓸 수도 있고요. 물론 내 돈 뽑아 쓰는데 거기에 이자를 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돈이 급할 때 친구나 가족이나 뭐 은행에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내가 필요할 때 돈을 뽑아 쓸 수 있으니 좋잖아요. 그리고 7번째 장점은 Real Estate Professional Status를 가지시면 W2 인컴을 상쇄시켜 버리는 데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Real Estate Professional Status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아무 부동산이나 산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REITs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를 줄인 말인데 한국어로 하면 부동산 투자 신탁 정도가 돼요. 부동산 투자 신탁이나 신디케이션, 즉 여러 사람들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큰 쇼핑센터를 사거나 아파트, 병원 건물을 공동 투자하는 것도 이것도 부동산 투자의 하나이긴 하지만 세금 혜택은 그렇게 많이 못 받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다 고쳐진 집, 몸만 들어가면 되는 집을 turnkey condition house라고 하는데요. 이런 집을 사서 렌트를 주신다면 세금 혜택을 볼 수는 있지만 보통 이런 집은 탑 달러, 가장 비싼 돈을 주고 사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사자마자 생기는 즉각적인 appreciation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appreciation이 올라가서 내 돈을 다시 빼내는 캐시아웃 리파이낸스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가장 큰 세금 혜택과 투자 대비 큰 리턴을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좀 허름한 집을 사서 레노베이션을 하고 테넌트를 들여서 쇼텀 렌털을 하거나 롱텀 렌털로 해서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거예요. 레노베이션을 통해서 집의 가치를 확 올리고 나서 그 집의 가치가 올라간 만큼 캐시아웃 리파이낸스를 해서 투자한 돈을 다시 뽑아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뽑아낸 돈으로 다른 건물을 또 하나 더 사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하나, 2년에 하나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부동산을 통해 왜 이렇게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걸까요? 정부가 원하는 건 더 많은 고용 창출을 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우징, 살 곳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정부가 직접 하나요? 정부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텍스를 받아서 이렇게 고용 창출을 하고 많은 하우징을 제공하는 사업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아주 많은 텍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소득자 분들이 이런 텍스 인센티브를 받아서 세금을 절약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생긴 Opportunity Zone이라는 게 있는데요. 특히 업앤카밍 지역에 정부가 이 지역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 이 지역의 부동산을 사서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캐피탈 게인 텍스를 없애주는 텍스 인센티브예요. LA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웨스트 아담스, 미드시티, 제퍼슨 파크이라는 동네예요. 유대인 부동산 투자자들은 아담스길에 2017년부터 허름한 건물들을 사서 정부 돈을 받아서 어포더블 하우징도 짓고 부동산을 투자해서 이 지역이 지난 10년 사이 아주 몰라보게 발전했습니다. 여기 건물 투자한 사람들은 지난 10년 동안 1밀리언 이상의 가치 상승을 받고요. 10년 동안 홀드하다가 팔면 캐피탈 게인 텍스도 안 내게 되는 거예요. 1031 익스체인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캐피탈 게인 텍스도 안 내고 디프리시에이션 리캡처 같은 것도 없습니다. 10년 전에만 해도 LA 사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10년 전에만 해도 아담스 길은 총 맞는다고 무서워서 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가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유대인 부동산 투자자들은 발빠르게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세금 인센티브를 다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우리라고 그러지 못하는 법 없잖아요. 이 밖에도 Opportunity Zone, Promise Zone, New Market Tax Credit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시간상 이 자리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라는 게 옳은 것 같지 않은데요. 정말 그래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연봉 25만 불 버는 고소득자 분과 부동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을 제가 한번 비교해 봤어요. 25만 불 연봉을 받으시면 다른 거 세금 혜택이 하나도 없다고 치면 거의 10만 불을 세금으로 내십니다. 부동산 투자자분은 그에 대한 인컴 텍스는 안 낼지 몰라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재산세 내고요. 물론 이 재산세는 이 건물의 가치에 따라 다르기는 해요. 프로퍼티 매니저를 고용한다면 그 회사가 내는 세금도 있을 거고 플러머, 일렉트리션 그런 핸디맨들을 고용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도 있고 모기지 융자 회사에서 받는 이자 소득에 대해 모기지 회사가 내는 세금도 있고 또 건물에 들어가는 어플라이언스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살 때 내는 세일즈 텍스도 있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경제 활동을 높이고 고용 창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쓴 돈을 비용 지출, 익스펜스로 잡아서 본인의 소득 인컴에서 줄여줍니다. 소득 인컴이 줄어드니 당연히 소득세를 적게 내게 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정부랑 부동산 투자가 서로 윈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 한국 분들은 소득세를 안 내면 무슨 탈세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데 그런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해요.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는 거는 탈세가 아닙니다. 아주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IRS는 멀티 패밀리 아파트 같은 렌트 건물에서 나오는 인컴을 패시브 인컴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생기는 지출도 패시브 지출이라고 봐요. 반면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월급은 액티브 인컴이라고 보고요. 내 렌트 인컴에서 패시브 로스가 20만 불을 만들어서 내 연봉이 20만 불이라면 이거를 다 상쇄시키는데 써버리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은 내 인컴이 없어지는 거니까 인컴 텍스, 소득세를 하나도 안 내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패시브 로스를 액티브 인컴을 상쇄시키는데 쓰지 못합니다. 하지만 IRS에서는 이렇게 패시브 로스를 액티브 인컴을 상쇄시키는데 쓰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 세 가지 경우입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리얼 에스테이트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건 저같이 꼭 부동산 에이전트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1년에 750시간. 이거를 나누면 일주일에 한 15시간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5시간 정도는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멀티 패밀리 아파트를 직접 운영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투자 관련한 세미나를 참석하거나 오늘 같은 이런 웨비나에 오셔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좋은 물건
물건을 찾으러 에이전트랑 같이 하우스 투어를 다닌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다 포함돼요. 이런 걸 기록으로 잘 남겨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거나 라이센스를 받거나 아니면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됐던 아내분이 됐던 한 분이 연봉이 20만 불인데 다른 배우자가 4유닛 아파트 관리를 하면서 리얼 에스테이트 프로페셔널 스테이터스를 만드시고 이 4유닛에서 그 20만 불 상당의 패시브 로스를 만드시면 이 액티브 인컴 연봉 20만 불을 다 패시브 로스 20만 불 난 걸로 라이트오프 시켜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인컴이 지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자꾸 패시브 로스를 만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1년에 750시간 부동산 투자하는 일에 시간을 쓸 수가 없다면 에어비앤비나 VRBO를 본인이 직접 운영하시면서 1년에 100시간을 쓰면 에어비앤비에서 나오는 인컴을 액티브 인컴으로 봐주고 지출이 생기는 것도 액티브 로스로 봐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패시브 로스를 10만 불 만들었다고 치고 이거를 내 W2 인컴 10만 불을 상쇄시켜 버리는데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스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adjustable income을 확 줄일 수가 있겠죠. 제가 실제로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 손님 중에 연봉이 20만 불 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휴가도 안 쓰고 정말 계속 일만 열심히 했어요. 일만 죽으라고 열심히 해도 그 돈이 다 세금으로 나가는 게 아까워서 10월쯤에 싱글 패밀리 하우스를 하나 사셨어요. 이때까지 안 쓴 휴가 다 몰아서 한 달 휴가도 내시고 그 동안에 간단한 레노베이션, 바닥 까는 거, 페인트 칠하는 거, 정원에 꽃나무 심는 거 그런 거 다 직접 하셨어요. 가구도 직접 사서 인테리어 디자인 예쁘게 하시고 사진도 찍어서 에어비앤비에 12월 달쯤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부킹이 들어오는 거 다 문의도 직접 다 해주시고 이 정도 하면 충분히 100시간 썼겠죠. 근데 이 에어비앤비 건물을 사서 10만 불 패시브 로스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 10만 불해야 되는 로스를 만들었는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분 연봉이 20만 불인데 패시브 로스가 10만 불이 생겼으니 그러면은 인컴이 반으로 확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룹핑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분이 건물을 하나 사서 본인이 개업을 해서 덴탈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면 그 덴탈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액티브 인컴이 있고 메디컬 건물에서 패시브 로스가 생기면 이 액티브 인컴을 상쇄시키는 데는 못 쓰는데 하지만 그 그룹핑 일렉션을 이용을 하시면 서로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디컬 비즈니스를 해서 1년에 50만 불의 그로스 인컴이 생겼다고 할게요. 근데 거기서 직원들 월급 주고 비즈니스에 관련된 익스펜스를 다 빼고 남은 돈이 25만 불인데 거기서 그 메디컬 빌딩에서 패시브 로스를 20만 불을 만들면 adjustable income이 5만 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더 자세한 그 질문은 챗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아까부터 패시브 로스를 만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페이퍼 로스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로스가 생기는 게 아니라 종이상에 보이는 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렌탈 건물을 사면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게 전문가 비용, 관리회사 쓰시면 관리회사 비용, 모기지 이자 비용, 유지 보수 비용, 재산세, 보험료, 레노베이션 그 공사 비용 실제로 들어가서 쓴 돈은 당연히 익스펜스 처리가 되시고요.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주택일 경우에는 27.5년, 상가 건물일 경우에는 39년에 걸쳐서 하는 그 일괄적인 감가상각 말고도 accelerated depreciation과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밀리언짜리 두플렉스 렌트 건물을 샀다고 치면 땅값이 50만 불, 그 건물값이 50만 불이라고 칠게요. 땅값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니 건물값 50만 불을 27.5년에 걸쳐서 일괄적으로 하면 약 18,000불 정도 되는 비용을 일괄적으로 27.5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IR에서 주택 건물 같은 경우에는 27.5년이면 건물 수명이 다 돼서 소멸된다고 보고 익스펜스 비용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페이퍼 로스를 많이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에 있는 모든 부속품들이 생명력이 같나요? 다 같지가 않습니다. 건물에 있는 카펫이나 워터 히터, 에어컨 시설이나 와셔 앤 드라이어, 파이프, 지붕 이게 소모되는 시간이 다 틀려요. 어떤 건 5년, 어떤 건 10년 이렇게 다 틀립니다. 안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4유닛 아파트에 지난달에 워터 히터가 터져서 갈았어요. 아니 어떻게 워터
히터가 타이머가 달린 것도 아니고 딱 10년이 넘으니 고장이 나는 거예요. 테넌트들이 전화 와서 따뜻한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보니까 관이 터져서 물이 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모품들을 따로 떼어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을 cost segregation이라고 해요. 27.5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할 것을 5년에 걸쳐 또는 10년에 걸쳐 비용 처리해버리는 것을 accelerated depreciation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bonus depreci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5년에 걸쳐 비용 처리할 것을 5년은 무슨 5년 그냥 첫 해에 다 비용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5년에 걸쳐 할 것을 첫 해에 첫 해 1년에 다 해버리니 엄청나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게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생기고 나서 만들어졌어요. 정부가 911 테러 때문에 미국 경기가 침체되고 불경기에 빠질까봐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부동산 투자자가 부동산을 많이 사고 고용을 증대시키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하우징을 제공하라고 텍스 인센티브를 아주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정부는 직접 고용 증대에 그 경기 활성화시키지 않아요. 대신 투자자나 기업가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엄청난 텍스 인센티브를 줍니다. 2017년에 부동산 부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 100%로 확대됐어요. 한마디로 5년에 걸쳐 비용 처리할 것을 첫 해 1년 만에 다 100% 비용 처리해 주는 거죠. 부동산 부자 트럼프가 소득세를 하나도 안 내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게 50%였는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100%로 확 올려버린 거죠. 그러다가 점점 줄어서 현재 2025년도에는 40%만 첫 해에 쓸 수 있고요. 2026년도에는 20%, 27년도에는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으니 이게 아예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적어도 기존처럼 50%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건 아직도 아무도 모르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2025년은 40% 보너스 디프레이션을 쓸 수가 있으니 투자 건물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꼭 2025년도에 사시길 바래요. 그러면 쯤에서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거 비용 처리 해봤자 나중에 건물 팔 때 캐피랄 개인으로 다 토해내야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5년 뒤에 7년 뒤에 이 건물을 팔 때 다시 비용 처리했던 거를 다 리캡처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세금을 줄여서 안 내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지금 세금 전략을 해서 돈 모아서 다른 건물을 더 하나 더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031 익스체인지 해야죠. 1031 익스체인지 해야 이때까지 캐피탈 게인 텍스와 디프리시에이션 리캡처를 계속 뒤로 미뤄오면서 더 큰 건물로 갈아타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1밀리언짜리 건물 하나 사서 세금 혜택 뽑아 먹을 만큼 뽑아 먹고 또 나중에 2밀리언짜리로 갈아타고요. 또 거기서도 세금 혜택 많이 또 받고 4밀리언짜리로 갈아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10밀리언짜리 30유닛 아파트를 샀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30유닛에서 나오는 그 렌트를 받아서 은퇴 생활 잘 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10밀리언짜리 그 건물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 자녀분은 아무런 텍스 안 내고 10밀리언짜리 건물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미뤄왔던 캐피탈 게인 텍스는 없어져요. 자녀분들이 내는 게 아닙니다. 자녀분들은 10밀리언으로 스텝업된 가격으로 물려받고 그 물려받자마자 난 테넌트 관리하기 싫어서 나는 이거 팔고 싶다고 해도 10밀리언에 받아서 10밀리언에 파는 거기 때문에 캐피탈 게인 텍스를 하나도 안 내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 아버님 세대에서 미뤄왔던 캐피탈 게인 텍스도 하나도 안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 부를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능한 실제 사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왼쪽의 표를 보시면 연봉 50만 불 받는 의사나 변호사가 있다고 치면 아무런 세금 혜택을 못 받는다고 쳤을 때 내야 하는 세금만 21만 불입니다. 연봉의 43%가 세금으로 나가요. 반면에 배우자분이 그냥 파트타임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업주부로 1년에 750시간 이상을 부동산 투자 관련 일을 하면서 리얼 에스테이트 프로페셔널 자격이 주어진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분들이 A유닛 아파트를 170만 불 주고 샀을 때 이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1년의 인컴이 12만 불이지만 지출은 38만 7천 불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모기지 이자 낸 거, 재산세 통상적으로 27
27.5년에 걸쳐서 하는 감가상각과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을 통해서 그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으로 첫 해에 40% 비용 처리해서 10만 불 비용으로 넣었고요. 인슈런스, 유틸리티, 그리고 여기 보면 캐시포 키즈가 있는데 캐시포 키즈가 뭐냐면 특히 LA 같은 경우에는 렌트를 아주 적게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렌트 컨트롤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 비용을 2만 불씩 주고 내보내고 각각 4만 불씩 주고 레노베이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지출이 38만 7천 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렌트 건물에서 들어오는 렌트 인컴 12만 불은 당연히 텍스를 안 내는 거고요. 그러고도 남는 26만 7천 불에 달하는 패시브 로스를 연봉 50만 불 인컴을 반으로 확 줄여버리는데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컴 텍스가 아주 많이 줄어들겠죠. 두 번째 가능한 경우는 연봉이 25만 불인 직장인이 있다고 볼게요. 두 부부가 합해서 25만 불 버는 경우도 해당이 돼요. 두 부부가 합해서 25만 불 버는 가정은 좀 많죠. 이렇게 되면 아무런 세금 혜택을 못 받는다고 했을 때 내는 세금만 해도 거의 9만 불이에요. 근데 이분이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는 건물을 사서 에어비앤비에 1년에 100시간 이상 직접 관여하면서 운영을 한다고 볼게요. 이 에어비앤비 생기는 인컴은 1년에 10만 불인데 지출은 22만 불이 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몰기지 이자 낸 거, 그리고 재산세, 에어비앤비를 위해 집 수리한 비용, 가구산 비용, 일반적인 27.5년에 걸친 감가상각과 또 거기에 커스트 세그리게이션과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을 이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감가상각을 더하고 인슈런스, 유틸리티 이런 비용을 다 합하니까 지출이 22만 불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어비앤비에서 들어오는 10만 불 인컴도 텍스 프리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빼고도 남는 12만 2천 불의 로스를 본인의 연봉 25만 불을 반으로 확 줄여버리는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그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이나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은 또 이용하면 첫 해 1, 2년에 아주 많은 비용 처리하고 세금을 절약을 하십니다. 근데 당연히 첫 해에 공사 비용도 들어가고 수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첫 해에 비용 처리를 제일 많이 하겠죠. 그 이후로는 감각 생각하는 액수가 점점 줄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2, 3년에 한 번씩 건물을 사십니다. 비용 처리할 건물을 사시는 거죠. W2 인컴이 높은 고소득자 분들이나 1099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한 9월 달쯤에 부동산 전문 회계사님께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회계사님, 제가 올해 세금만 20만 불을 내게 생겼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얼마짜리 건물을 사서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을 얼마를 해야 제가 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세금을 엄청 줄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회계사님이라면 얼마짜리 건물을 사서 이 정도 감가상각 하세요 라고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회계사라고 다 같진 않아요. 모든 회계사가 부동산 세금 전략에 대해 다 잘 알고 계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 회계사님을 찾고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시려면은 능력 있는 이 에이전트와 절세, 세법을 잘 알고 있는 이 회계사님, 이렇게 좋은 팀원을 만나셔야 돼요. 이런 방법을 통해 완전한 세금 효과를 보시려면 배우자 중에 한 분은 리얼 에스테이트 프로페셔널 스테이터스를 만드시거나 에어비앤비 쇼텀 렌트에 1년에 100시간 이상을 투자하셔야 완전한 절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설사 리얼 에스테이트 프로페셔널 스테이터스가 안 되고 에어비앤비 쇼텀 렌트를 운영해 볼 생각이 없다고 해도 저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페이퍼 로스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페이퍼 로스를 많이 만들어 놔서 지금 당장은 내 액티브 인컴을 상쇄시키는 데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매 해마다 롤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 쓰면 다음 해에 계속 롤오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패시브 인컴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때 패시브 인컴을 상쇄시킬 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많이 올라서 주식을 팔았다던가 주식으로 번 돈은 패시브 인컴으로 보거든요. 아니면 건물을 하나 팔았다던가 건물을 하나 팔았는데 1031 익스체인지는 하기 싫고 그럼 이때까지 굴러왔던 그 패시브 로스를 이때 패시브 인컴이 생겼을 때 상쇄시켜 버리는데 써버릴 수 있다라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당장 내 액티브 인컴을 상쇄시키는 데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패시브 로스를 많이 만들어 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제가 에이전트를 하다 보면 부동산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직장 다니는 것도 너무 바빠요. 테넌트 관리 자신 없어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떻게 하냐, 이 how라는 이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누가 날 도와줄 수 있나, who라는 질문에 좀 집중하시길 바래요. 경험 많고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해서 좋은 물건을 찾아줄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나면 생각보다 쉽게 부동산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한 지역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난 꼭 코리아타운에만 투자할래. 어떤 분들은 코리아타운을 벗어나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는지 알아요. 아니면 나는 꼭 얼바인 같이 학군이 좋은 데만 살래.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코리아타운에 있는 유닛을 살 거니까 난 코리아타운에서 일하는 에이전트랑만 일을 할래. 이런 그 지역적인 바운더리에서 좀 벗어나시길 바래요. 옛날같이 인터넷이라는 게 없고 질로, 레드핀 이런 게 없을 당시에는 그 원하는 지역에 사는 에이전트랑 일하는 게 중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정부의 시대이고 LA에 앉아서도 샌디에고에 있는 물건 볼 수 있고 오렌지 카운티에 살면서도 산타모니카에 있는 물건 볼 수 있고 그 물건에 대한 시세 다 뽑아볼 수 있고 또 내가 얼바인에 안 살아도 원하는 집이 있으면 그 집 시세가 얼마인지, 최근에 얼마에 팔렸는지 그 컴퓨터 보면 그런 데이터 다 뽑아볼 수 있어요. 꼭 그 동네에 사는 에이전트만 고집하면서 일할 게 아니고 얼마나 이 에이전트가 정보성이 빠르고 테크놀로지를 잘 이용하고 오픈 마인드인가 그런 걸 보고 같이 일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올해 2025년도에 진짜 부동산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프리 어프루블이에요. 프리 어프루블은 은행이나 아니면 모기지 브로커에다가 본인이 2년 동안 세금 보고한 거, 월급 명세서 아니면 빚이 있는 거 그런 거 다 보여주고 내가 모기지를 얼마를 받을 수가 있나 하고 프리 어프루블 받는 거예요.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이것만 해도 반은 이루신 거예요. 본인이 계속 150만 불짜리 집을 봐왔는데 아니면 진짜 마음에 드는 집이 150만 불인데 정작 론이 100만 불밖에 안 나온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이때까지 집 보고 다니는 게 다 시간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일하느라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프리 어프로브를 먼저 받아보고 얼마나 론을 받을 수 있냐를 보고 딱 그 가격 안에서만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론을 받을 수 있는 게 100만 불이고 다운페이를 20만 불을 할 수가 있다면 그 120만 불 안에서 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엑시트 스트래티지, 이 엑시트 스트래티지가 무슨 말이냐면 건물을 사기 전에 이 건물로 뭘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의사분이 이 건물을 사서 개업을 할 건지, 변호사분이 본인 로펌을 열고 싶으신지, 아니면 이 건물을 사서 에어비앤비를 해서 세금 혜택을 보고 싶다면 이 에어비앤비를 해서 할 수 있는 건물인지, 요즘에 에어비앤비 그에 관련된 룰이 많이 힘들어져서 에어비앤비를 못하게 하는 집들도 많아요. 그러니 에어비앤비로 세금 전략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런 것도 꼭 알아봐야 되고요. 아니면 롱텀 테넌트를 들이실 분이라면 그 지역에 관련된 렌트 컨트롤 법이 어떤지 알아봐야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미드텀 렌트를 하고 싶은 분이라면 그 주변에 병원이나 큰 회사 같은 건물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 본인이 이 건물을 사서 어떤 거를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거주용으로 살던 집을 2년만 살다가 팔면 부부일 경우에는 50만 불까지는 캐피탈 게인 텍스를 안 내니 만일에 이 방법을 엑시 스트래티지로 쓰고 싶으신 분이라면 좀 허름한 건물을 사서 2년 동안 살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서 2년 뒤에는 50만 불 시세를 볼 만한 집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남가주에도 2년 뒤에 한 50만 불 정도 시세 차익을 볼 만한 집을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델리게이트라고 적어놨는데 모든 걸 혼자 살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다 혼자 해요? 다 못합니다. 에이전트 분들이 대신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를 만나시면 집 사고 파는 게 훨씬 쉬워지고 스트레스 덜 받으실 수 있어요. 한 예로 지금 제 손님 중에 집을 레노베이션을 해서 팔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공사업자 다 소개시켜 드리고 공사하는 동안 공사 진행 상황 제가 가서 사진 찍어서 다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투잡을 뛰세요. 투잡을 뛰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공사 진행 상황 제가 다 사진을 찍어서 업데이트 해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렌트 유닛을 또 사시려고 하는 분이라면 그 모든 듀 딜리전스를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일하는 에이전트 분들한테 부탁하시면은 다 충분히 같이 해주십니다. 요즘은 정보의 시대잖아요. 렌트 유닛이 렌트 컨트롤이 있는지 아니면 하우징에서 코드 바이올레이션을 받은 적이 있는지 불법으로 지어진 유닛이 있는지 이런 거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하지만 이거를 본인이 직접 다 하시려고 하면 힘들고 어디에 가서 물어봐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정보력이 좋은 에이전트 분들과 일하시면 이런 듀 딜리전스 하는 것도 충분히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으로 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부동산 투자 좋은지는 알겠는데 돈이 없어요 하는 말인데요. 근데 FHA 론을 이용을 하시면 다운을 5%만 하고도 집을 살 수 있고요. 보통 처음 집 사시는 분들은 타운하우스나 싱글 패밀리 하우스를 사시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4유닛까지는 론을 받는 게 싱글 패밀리 하우스를 하나, 4유닛을 하나 똑같이 진행됩니다. 이자율도 같고요. 그리고 요즘 같이 집값이 비싸고 모기지 이자율이 많을 때는 저는 4유닛을 사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4유닛을 사시면 한 유닛에서 본인이 사시고 나머지 3유닛에서 렌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모기지 부담이 좀 훨씬 덜하겠죠. 제가 이렇게 처음 시작했어요. 제가 13년 전에 처음 집을 살 때 저도 당연히 처음에는 학군 좋은데 뭐 싱글 패밀리 하우스 뭐 콘도나 그런 걸 사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FHN 론을 이용해서 5%만 다운을 하고 4유닛을 샀어요. 그래서 한 유닛에서 제가 살고 나머지 3유닛에서 렌트를 받았는데 다행히 모기지가 100%다 커버가 돼서 저는 공짜로 산 셈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또 모아서 다른 유닛을 사고 또 4유닛에서 밸류가 많이 올라가서 홈 에퀴리를 빼서 또 그 돈으로도 다운 페이먼트 하고 또 다른 건물 사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집 살 때가 가장 스트레스 받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쉬워져요. 401k나 셀프 다이렉티드 IRA를 이용해서 세금을 안 내고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나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 방법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401k 같은 경우에는 제가 money jail이라고 했죠. 이 돈을 65세까지 꺼내 쓰지도 못하는 돈 감옥이에요. 하지만 내가 지금 이 돈을 꺼내서 캐시 플로우를 만드는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65세가 지나서 쓰겠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할 몫입니다. 하지만 지금 페널티를 내고 꺼내 쓴다고 해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부동산 투자 세금 혜택이 아주 크기 때문에 페널티 낸 거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현금이 스탁에 묶여 있어서 이 돈을 빼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긴 한데 스탁으로 빼면 캐피탈 게인 텍스를 너무 많이 내서 무서워서 못 빼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스탁에서 번 돈을 빼도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보너스 디프리에이션 같은 거를 써서 페이퍼 로스를 많이 만들면 스탁을 팔아서 생긴 그 캐피탈 게인도 다 상쇄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스탁을 팔아서 캐피탈 게인 텍스를 얼마를 내야 하나 걱정을 하지 마시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보너스 디프리에이션을 많이 해서 로스를 얼마를 만들어야 내가 캐피탈 게인 텍스를 안 낼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지금 이미 집이 있으신 분은 그리고 그 집에 에퀴리가 있다면 그 돈을 빼내서 다른 투자형 건물도 살 수도 있고요. 또 의사나 변호사분이 건물을 사서 본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싶다면 다운페이를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SBA 론도 있어요. 이것 또한 프라임 론 이자보다 1.5% 낮고요. 프라임 론 이자율보다 1.5% 낮고 또 다운페이도 안 해도 되고 이런 좋은 방법도 있으니 개업을 미루고 있었던 의사분이나 변호사분들도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VA 론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은 다운 페이먼트 없이 4유닛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유닛에서 본인이 사시고 나머지 3유닛에서 렌트를 받으시면 한 달 모기지 내는데 부담이 훨씬 덜하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FHL 론이나 VA 론 같은 경우에는 투자용 건물은 못 사요. 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 것만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FHL 론이나 VL 론은 레노베이션 비용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으니 본인이 거주용으로 살면서 한 2년 뒤에 50만 불 정도 소득 시세 차익을 보고 소득세를 안 내고 싶은 분에게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크리에이티브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 셀러가 그 집이 다 페이오프가 된
집이라면 셀러가 30년에 걸쳐 할부로 집을 파는 거죠. 이런 거를 인스톨먼트 세일이라고도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할부예요, 할부. 예, 그러면 셀러도 집 한 가격뿐만 아니라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캐피탈 게인 텍스도 한꺼번에 안 내도 되니까 좋죠. 그리고 또 이거는 자주 나오진 않는데 셀러가 내고 있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대신 내주면서 집을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셀러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새로운 바이어가 대신 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집의 명의가 새로운 바이어에게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주 많은 정보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가서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바람은 여러분들이 조금 용기가 생기셨길 바라고요.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두 가지 선택이 있으신데요. 맨날 고민만 하고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을 analysis paralysis라고 하죠. 올해도 결정을 못 내리고 계속 analysis paralysis로 계시면 1년 뒤에도 여러분들은 바뀐 게 없을 거예요. 지금과 똑같이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본인의 시간과 돈을 바꾸면서 일하고 계실 겁니다. 올해는 진짜 뭔가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여기 칼렌더리 링크 챗에 올려놨으니 편한 시간에 저와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예약해 주세요. 이건 정말로 아무런 오블리게이션이 없이 무료 상담이니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목적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를 동원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칼렌더 링크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챗에 올라와 있는 질문들을 좀 볼게요. 저기 질문들을 보면은 만일에 W2 세금으로 한 해 20만 불을 냈는데 페이퍼로스가 20만 불이면 그 해 세금을 20만 불 한꺼번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겠죠. 한꺼번에 다 돌려받을 수 있죠. 예. 근데 저한테 아이리스 씨, 저랑 1대1 상담을 잡아주시면은 제가 이런 커스트 세그리게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님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회계사님은 커스트 세그리게이션과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만 전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오디시나 그런 거에 위험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그 20만 불 상당의 페이퍼 로스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전문적으로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패시브 로스가 캐리 오버가 되면 그 다음 해부터는 1년에 3,000불만까지만 손실액이 까지지 않나요? 손실을 캐리 오버하고 나중에 패시브 인감 생겼을 때 오프셋 시키고 싶은데 주식 예용 3,000불 리밋 부동산님은 다른가요? 그 리밋에 대해서는 저는 3,000불이 리밋이라는 말은 저는 못 들어봤고요. 제가 알기로 패시브 로스를 계속 캐리오버 하다 보면은 패시브 인컴이 생겼을 때 그거를 다 오프셋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손님 중에 건물을 하나 파시는데 2 밀리언에 사셨다가 200만 불에 사셨다가 400만 불에 파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200만 불에 대한 캐피탈 게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200만 불에 대한 캐피탈 게인이 있으신데 1031 익스체인지 안 하실 거냐고. 근데 1031 익스체인지 안 해도 된대요. 왜냐면 그분은 2008년 2009년 그때 서브프라임 때 엄청나게 부동산 손실을 많이 보셨대요. 그때 엄청나게 부동산 손실을 많이 본 로스가 계속 캐리 오버가 된 거예요. 계속 캐리 오버가 돼서 이번에 건물을 하나 파셔가지고 200만 불이라는 시세 캐피탈 게인이 생겼는데도 그분은 텐더리원 익스체인지 안 하시고 그냥 파셨어요. 왜냐면 그게 하도 페이블 로스를 옛날부터 계속 캐리 오버를 해오셔가지고 이번에 200만 불 캐피탈 게인 생긴 것도 다 오프셋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3,000불까지의 리밋이 있냐? 이거는 좀 전문적으로 회계사님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리밋은 없었습니다. 레노베이션 또는 어플라이언스를 사서 보너스 디프레션 해서 로스를 많이 만드는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됐나요? 이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만일에 어플라이언스 같은 거를 한 10년으로 쳤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돈을 커스트 세그레이션 한 거를 10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10년에 걸쳐서.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만일에 그거를 그 10년에 걸쳐서 할 거를 40%를 첫 해에 다 해버리시면은 그 다음 해는 조금씩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부동산을 계속 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페이퍼 로스를 계속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질문 더 없으세요? 이제 질문이 더 이제 안 올라오고 있는 걸 봐서 여러분들의 이제 궁금증이 다 된 것 같고요. 근데 더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제가 여기 칼렌더 링크 올려놓은 거를 눌러서 한번 1대1 상담을 잡아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리소스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이렇게 또 1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기회에 또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